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14일 월요일 밤 9시 32분입니다. 오늘 한국은 그냥 조용했어요. 제가 한국 시장에 관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오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코스피는 장중에 좀 약했는데 코스닥 시장이 하루 종일 장중에 0.5에서 1% 이상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코스피가 급락한다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 컴퓨터도 꺼놨어요. 컴퓨터도 아침에 얼른 영상 녹화하고 꺼버리고 그냥 나가 놀았어요. 굳이 보고 있을 필요도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냥 코스닥 저렇게 강한데 코스피 약해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오르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고, 그리고 FOMC 회의라든가 미국의 어떤 선물 옵션 동시만기라든가 그런 이벤트가 이번 주에 진행 중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FOMC 회의 이후인 수요일 밤 이후에 목요일부터 무슨 일이 생길 거야 라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어서 오늘은 그냥 탱탱 나가 놀았습니다. 중간에 좀 비가 와가지고 좀 그랬는데, 하여튼간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무튼 그래서 돌아와 보니까 강보합으로 상승 마감을 했고요. 특별한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당장 급등은 어려워졌죠, 그죠? 당장 급등은 어려워졌어요. 당장 급등할 거면 오늘도 좀 콜옵션을 살려줬어야 되는데, 오늘 옵션 양매도를 때려 맞으면서 콜도 죽고 풋도 죽고 해서 당장은 FOMC 회의도 있고 이러니까 당장은 어쨌든 이 외국인이나 기관들 세력들이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할 생각은 별로 없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선물지수만 보셔도 아시다시피 436이라는 자리가 돌파한착 되면은 이게 전고점은 아닌데 전고점처럼 중요한 자리죠. 436이라는 자리가요. 436을 돌파한착하면은 변동성이 터지면서 위쪽으로 오버슈팅 나올 수 있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432 정도 와 있으니까 아직까지 시장은 급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얘가 돌파한착 강하게 돼야 이제 급등을 하거나 그러겠죠. 당연히. 그리고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움직이더라도 움직일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보시면 아무튼 당장 급등이 일어나기는 어렵다,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실 수는 있을 거고요. 급락 이야기하기는 아직까지 좀 뭐해요. 제 생각에 급락 같은 거는 여기서 상승 쪽으로 변동성이 한번 나온 뒤에야 이제 급락이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까지 급락 이런 거는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당분간 이 하락 이야기를 하긴 좀 뭐해요. 아직까지는 이게 상승 중에 눌림이고, 아직까지 계속 더 436이라는 자리 전고점에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으로만 일단 그렇게 보는 게 일단은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요. 436을 넘어가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전고점을 넘어가기 위해 그 부분에 매물을 소화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게 지금 딱 맞는 지금 시장의 상황일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거를 좀 고려해 볼 필요는 있을 겁니다. 이 상승 오버슈팅을 줄 수 있었어요. 여기서 한번, 그죠? 이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콜옵션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 올랐어야 될 자리에서 못 올랐다, 올랐어야 될 자리에서 못 올랐다, 올랐어야 될 자리에서 못 올랐다라는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이게 이제 네 번째란 말이죠. 지금 이제 네 번째 도전하는 건데요. 이번까지 하면 아직 도전은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근데 일단 이 정도면 도전 중이라고 인정해야겠죠. 아무튼 도전 중인데요. 이게 세 번쯤 했으면 이젠 가야 됩니다. 그죠? 네 번째나 도전을 했는데 실패하면 이제 좀 대가가 클 수 있겠죠. 그런 점들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어요. 세 번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근데 네 번째도 못 올라가면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다라는 점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번 네 번째에 436을 돌파한착을 실패하면은 대가가 좀 클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436 못 넘어가면 FOMC가 끝나고 목요일날 되고 금요일날 됐는데, 이벤트 확인했는데 이번 주 금요일날까지 436을 결과적으로 넘어가지 못하면 그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면은 뭐겠어요? 그러면 약간 둥근 천장형을 예상해 볼 수도 있겠죠. 그 정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깜빡하고 안 드렸는데, 지난주에는 코스피가 지지난주구나, 2주 전이죠. 2주 전 지지난주에는 430.3이라는 중요한 저항을 주봉상으로 돌파한착했어요.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한 일이 뭐냐면 430에 대한 돌파한착한 그 피로감을 좀 소화를 하고, 또 그리고 430에 대한 지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게 지난주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 주는 뭐겠어요? 이번 주는 가야 돼요. 이번 주는 가야 돼. 근데 최소 수요일 밤까지 FOMC 회의, 수요일 밤에 FOMC 회의니까 간다면은 목요일, 금요일 날 가야겠죠? 일단 시나리오는 이렇게 세우고 보고 있어요. 목요일 날, 금요일 날, 그러니까 이
436을 넘어갈 거면 이번 주에 목요일날 금요일날 넘어가야 됩니다. 그죠? 이번에 못 넘어가면 둥근 천장형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하여튼 이번에 그래서 넘어간다면, 오버슈팅이 만약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제 FOMC 회의 이후에 나오지 않겠냐. 예. 오버슈팅 한다면 그 이후, 뭐 둥근 천장형이든 뭐 오버슈팅이 나오든 어쨌든 그런 확인은 뭐 주 후반이 될 것 같습니다. 목요일 이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냥 힘 빼고 계속 구경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뭐 콜옵션들 21선이 이제 아무튼 21선이 이제 저항이 됐죠. 뭐 이런 모습 봐도 아직 준비가 좀 덜 됐구나, 뭐 이런 이야기 정도는 할 수 있을 거고요. 하여튼간 뭐 한국 시장에 관해서 지금 뭘 하면 좋을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자신 있는 분들은 상승 베팅해서, 아직까지 어쨌든 뭐 상승 중 눌림이고 더 올라가려고 하고 전고점 매물 소화 중이니까, 아무튼 뭐 상승에 자신 있으신 분들은 상승 베팅 하시면 되고, 저처럼 이거 주식시장이 지난 2000년 IT 버블과 2008년 금융위기에 뺨칠 정도로 비싸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승은 일단 뭐 상승 베팅은 보류하시고 관망하시면 되겠죠. 지금 당장 뭐 숏을 잡기는 뭐 하잖아요. 어쨌든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고점이 확인된 거 아니니까 아직까지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저처럼 생각하시면. 자신 있으면 상방으로 강하게 베팅해서 먹으면 되겠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한국장 특별히 드릴 말씀 없고 특별한 움직임도 없고 FOMC 회의 앞두고요. 환율 같은 거는 점검 정도 해보면 되겠죠. 환율은 이제 1117원을 돌파 한 착 하려고 시도는 하고 있는데 오늘은 돌파 한 착 못했습니다. 참 재미있죠. 주식시장은 오르려고 하는데 1117원을 자꾸 넘어가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물 소화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1117원이 단기 고점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요. 이런 모습 정도 나오고 있고, 아무튼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이격도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도 이격도 한번 띄워보시면은 똑같아요. 여기에다 내가 해놨었나? 이격도를 여기다 아마 표시를 해놨을걸요. 그죠? 이거 원달러 환율인데 이것도 똑같이 241선 이격도 이런 거 살펴보시면은 여기 종가 나왔죠. 여기 이격도가 확실하게 좀 많이 올라갔죠. 이격도 쌍바닥 찍고 이렇게 올라갔죠. 예, 이거 이미 추세는 전환된 거예요. 그죠? 원달러 환율은 이미 상승으로 추세가 전환이 되긴 됐는데, 아무튼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이제 흐린 구간 안에 와 있습니다. 이번에 고점을 좀 높였었어야 되는데 이번에 고점은 낮아졌거든요. 물론 뭐 여전히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뭐 어쨌든 큰 상황에서, 어쨌든 이게 큰 그림에서 봐서 최소한 원달러 환율은 이거는 끝난 셈이고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은 됐는데, 아무튼 뭐 이벤트라든가 뭐 아니면 눈치 볼 것들이 많으니까 아직까지 지 혼자 강하게 지 혼자 강하게 다시 막 원화가 약세 보이면서 막 지 혼자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치 보면서 옆으로 제 생각엔 개걸음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꽃게걸음하고 있다고요. 옆으로 이렇게. 아무튼 뭐 때가 되면 저는 이쪽으로 올라올 거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길을 모으고 있는 그런 과정에 와 있다라고 보고 있고, 하여튼 이번에 원화 강세가 좀 더 지속될 수 있었는데 1110원에서 오랫동안 지지력 보이고 지금은 1117원을 넘어가려고 한다는 게 좀 고무적인 부분이긴 하다. 주식시장은 오르려고 하는데 이거 환율은 왜 이럴까라는 생각 정도는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뭐 주식이 오른다, 뭐 대상승한다라는 분들도 저거는 한번 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리고, 오늘 뭐 한국장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 특별한 의미 없는 것 같고, 제가 오늘 뭐 인터넷에 글 보다 보니까 재밌는 블로그가 있더라고요. 블로그 하나 발견해서 여러분들과 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블로그 뭐라고 검색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블로그 제목이 어디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이거 제목 직접 네이버에 검색하셔서 한번 들어와 보시면은 이거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이 블로그가.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블로그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제 뭐 이 사람의 주장에 동조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여기 이 사람이, 이 블로그 주인분이 그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갖다 놨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인들이 좀 접하기 어려운 독특한 데이터들을 많이 갖다가 그런 데이터들을 정리를 잘해서 보여주더라고요. 이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들으라는 차원에서 블로그를 소개시켜 드리는 게 아니고, 이분이 어떤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데이터를 갖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져라 라는 측면에서 이 블로그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블로그에 있는 데이터만 참고하시고 이 데이터를
조합해서 결론은 여러분 스스로 내셔야지 공부가 되는 거겠죠. 자, 아무튼 이겁니다. 이 대형 트럭 판매라는 지표가 있대요. 저는 사실 이거 어디서 보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형 트럭 판매량이 이렇게 있대요. 1970년 이전부터 나온 데이터니까 제법 데이터의 양도 많고요. 이게 또 굉장히 재밌는 지표인 게 좀 크게 보면은 여기 유튜브 채널 써 있네요. 데이터 송송송. 네, 여기 들어가시면 뭐 많이 있나 봅니다. 여기가 메인 사이트인가 봐요. 여기 들어가셔서 직접 나머지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하여튼간 이 대형 트럭 판매량이라고 이걸 갖고 나왔는데 보면은 참 재밌게도 이 대형 트럭 판매량이라는 지표가 어떤 금융위기나 굵직굵직한 위기를 사전에 많이 좀 예측을 했더라고요. 이게 제법 재미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중요한 위기들, 뭐 예를 들면은 뭐 특히 최근에 더 잘 맞는데요. 예전에도 잘 맞았지만 최근에 특히 더 잘 맞는데, 예를 들면 대형 트럭 판매량이라는 지표가 2000년 IT 버블의 붕괴를 예언을 했습니다. 그죠? 또한 2007년, 2008년 금융위기를 예언한 지표이기도 하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시장이 한 박살 났었는데 코로나 직전에 코로나 사태도 예견한 재미있는 지표이긴 해요. 그죠? 아무튼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보려고 하는 거는 이겁니다. 요거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제 유튜브 채널에도 지금 보시면 뭐 많은 분들이 뭐 대세 상승한다, 뭐 아니면 저처럼 금융위기 온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제 뭐 다양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생각들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데, 이 서로의 생각 차이를 잘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인 것 같아요. 이 데이터가 지금 뭐가 이제 옛날하고 달라졌냐면은, 예전에 뭐 2000년이나 2008년 이런 때를 보시면은 빨간색 선이 뭐냐면은 그 미국 단기 국채금리입니다. 3개월물 국채금리인데 3개월물 국채금리라 쓰고 이거는 미국 기준금리 동향이라고 읽어도 똑같아요. 기준금리라고 생각하고 보셔도 똑같습니다. 아무튼 보면은 이 지표가 항상 피크를 찍었을 때는 금리 인상기였어요. 지금까지 항상 그랬어요. 대부분 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금리 인상기 후반부에 특히 이런 지표가 피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시장이 붕괴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엔 그게 다른 겁니다. 이게 참 골 때리는 게 지금이 딱 그래요. 지금이 그거예요. 이 지표는 거의 옛날에 위기 상황까지 왔거든요. 파란색 선 보이시죠? 대형 트럭 판매량은 아주 뭐 최고 호황을 달리고 있는데, 근데 이제 보면은 금리는 아직도 제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대세 상승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냐면은 아직도 금리가 제로잖아. 위기는 항상 금리가 올랐다가 금리가 떨어지는 순간에 위기가 오지 않냐.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언제냐? 2023년 이후에니까, 그럼 2023년까지 대세 상승이지 라고 하는 게 이제 대부분 이제 많은 어떤 대세 상승을 보시는 분들의 논리인 것 같아요.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반면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냐면은, 이거 이미 대형 트럭 판매량 같은 지표가 이미 이런 지표들이 피크를 찍고 2008년 지난 위기 직전까지 오지 않았냐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주식시장이 너무 비싸지 않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제 금리는 아직 안 올라왔지만 그 와중에 시중금리라든가 이런 거는 심상치 않게 튀고 있고, 테이퍼링 이야기하면은 이런 지표들이 피크를 찍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대세 상승으로 가긴 여기서 좀 더 힘들지 않겠어라고 주장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이거하고 이거 키 맞추기를 해야 되는데, 키 맞추기 하려면은 주가가 너무 비싼 주가가 내려와야 되지 않겠어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저의 주장인 거죠. 뭐가 옳은지는 몰라요. 아직까지 이제 길고 짧은 거 대봐야 되는 건데, 하여튼간 그래요. 지금 이제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우리가 가장 지금 현재 골 때리게 봐야 되는, 이게 이제 우리가 가장 생각해 봐야 되는 핵심적인 부분이긴 한 겁니다. 이 부분이. 옛날과 다른 점 이거죠. 평상시 같으면 금리도 이미 이까지 올라와서 금리도 많이 올라와 있었어야 될 시점인데 금리는 제로예요. 근데 이런 지표들은 많이 올라와 있다는 거죠. 사실 이제 이거를 이제 트럭 판매량이란 지표를 갖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거 주식시장으로 이야기를 해도 똑같습니다. 저 지금 이야기한 대형 트럭 판매량이란 지표를 이거를 뭐 주식시장 S&P 지수 이런 걸로 바꿔도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데 큰 차이는 안 나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표현을 한 거냐면, 이게 이제 실물 경기하고 금융 경기라고 표현을 한 건데, 물론 정확한 표현은 아닐 수 있어요. 정확한 표현은 아닐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금리는 이제 실물 경기가 되는 거고, 여기 있는 파란색 선이나 아니면 주가 지표 같은 건 금융시장이 되는 거죠.
금융시장은 이미 초호황을 반영하고 있는데 실물은 아직도 바닥에 있다. 이거 괴리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제가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하여튼 뭐 그래요. 그래서 그 주식이 비싸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자리에선 최소한 주식 사봐야 좀 어떤 기대 수익률은 낮을 수 있고 위험이 큰 구간일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기도 하고요. 하여튼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 괴리가 엄청나요. 뭐 편의상 여기는 금리를 그냥 뭐 실물 경기라고 보셔도 되고, 파란색 선을 금융 경기라고 보셔도 되는데, 이 금융과 실물의 괴리를 어떻게 메꿀 거냐.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긍정적인 쪽으로 보려면 이제 앞으로 어마어마한 경기의 급 회복이 나타나면 이게 정당화될 수 있고, 버블이 이제 그죠? 버블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거예요. 올해 엄청난 경제 성장을 해서 이 금융 경기에 이 주식시장의 뜨거움, 이 대형 트럭 판매량이란 이 뜨거움을 다 메꿔주면 됩니다. 실물이 올라와서. 이게 1번 방법. 아니면 반대로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지표들이 내려오면 되겠죠. 주식시장이 내려와서 얘와 키를 맞추면 되겠죠. 하여튼 지금 화두는 그거예요. 둘이 키가 너무 안 맞아요. 그죠? 네. 그런 키의 차이점은 여기 이런 지표에서 잘 보여지는 것 같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 지표 보면서, 이 지표가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의 생각 차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 지표를 한번 갖고 나와 봤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비싸다 뭐 이런 이야기도 뭐 하고 있긴 하고요. 요 보면은 뭐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 상위 1%에 드는 수준으로 비싸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수준으로 비싸대요. 예. 뭐 이런 점들도 한번 뭐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서 지금 수치가, 지금 S&P 시장 같은 경우는 뭐 닷컴 버블과 금융위기 당시에 그 정도와 지금 비교할 만하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뭐 이거는 이격도로 봐도 그렇고요. 뭐 PER 지표로 봐도 그렇고, 지금 어쨌든 별로 이렇게 과열이 아니라고 나타내는 지표는 사실 별로 그렇게 없는 상황입니다. 큰 그림에서 보면 대부분 일단 주식시장이 싸지는 않다라는 거 정도가 아무튼 뭐 지금 지표로서 나오는 모습들이긴 해요. 아무튼 여기 이 블로그에 보시면은 이렇게 글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제가 아무튼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만한 좀 재미나고 보여드리고 싶은 거 몇 개만 이렇게 뭐 갖고 나와서 지금 보여드린 건데, 이것도 글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니면 장단기 국채, 뭐 금리 차에 주목할 때 이런 글도 있는데, 이런 것들 한 번씩 눌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눌러보시면서 물론 이제 이분이 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의견 제시하는데, 의견은 참고만 하시고, 아무튼 이 데이터, 여기 있는 이런 이분이 써놓은 이런 데이터만 여러분들이 직접 체크를 하시면서 어떻게 될까라는 시나리오를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대세 상승을 보시는 분들이나 저처럼 하락을 보는 분들이나 둘 다 아무튼 같은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 지금 그만큼 데이터가 엇갈려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아무튼 말씀드리다시피 저는 일단 뭐 주식이 이런 상황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비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사면 일단 그만이긴 하거든요. 안 사는 쪽으로 일단 대응하면 되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얘가 뭐 꺾이겠다라는 신호만 보여주면, 그러면은 얘가 일단 내려오면서 맞추겠구나, 키를. 파란색 선이 내려오면서 키를 맞추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거고, 반면에 이제 여기서 이제 변동성 죽이면서 차분하게 막 하루에 0.1%씩 올라가면서 꾸준히 막 옆으로 개걸음하면서 상승하면은, 그럼 실물 경기가 좋아지면서 주식시장과 키를 맞추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해요. 아무튼 여기서 그 금융시장이,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변동성을 주면서 급등을 하면은 제 생각에 그거는 붕괴하려고 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뭐 어쨌든 좀 드리고 싶네요. 이 키 맞추기 할 건데 금융시장이 올라가더라도 이제 천천히 올라가야지 그나마 이게 실물이 따라오면서 키가 맞춰지지, 여기서 금융시장이 한 번 더 급등한다? 주식시장 한 번 더 급등하면 이거는 죽기 위해서 진짜 더욱더 높은 데서 번지 점프 하려고 계단 몇 개 더 올라가는 거에 지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어요. 제 생각은 아무튼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일단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냐. 아무튼 근데 조만간 이걸 결정할 것 같긴 해요. 조만간 지금 뭐 방금 전에 봤던 이런 지표들이 실물이 올라오면서 이 간극을 메꿀 거냐, 아니면 금융경기가 내려오면서 이 간극을 메꿀 거냐, 이건데, 아무튼 지금 올해 6개월 정도 지금 횡보를 하고 있고 FOMC 회의가 머지 않았기 때문에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이 누가 어떻게 해서 이
그 서로의 차이를 메꿀 거냐는 조만간 결정이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환율은 좀 올라오고 있죠. 그죠? 달러 인덱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반등을 하고 있고, 주식시장 주식시장의 뭐 다양한 지표들은 다이버전스가 조금씩 목격이 되고 있긴 하고, 하여튼 뭐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결론을 내드리는 건 아니고, 아무튼 결론은 여러분들 스스로 내셔야겠죠. 자, 아무튼 뭐 달러 인덱스 상승으로 베팅할 만큼 지금 현재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어제 하여튼 말씀드렸다시피 이 금요일날 나온 이 장대 양봉은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 드리고요. 원달러 환율 1117원 돌파 한착하면 다음번 어디까지 1127원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는 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FOMC 회의까지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가 특별히 뭐 드릴 말씀은 없고, 유럽 주식시장도 변동성 죽이면서 차분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차분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FOMC 회의 앞두고 관망하는 것 같아요. 미국 주식시장도 뭐 그냥 차분하게 특별한 일 없이 옆으로 개걸음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조금씩 고점을 높이고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 내부에 있는 다이버전스는 이미 심각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거 해결하려면 엄청난 급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급등하면 오히려 미래에는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 드리고 있고, 나스닥도 그죠? 하여튼 그래요. 이런 상황입니다. 뭐 특별히 하여튼 더는 드릴 말씀은 없고, 여기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를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